시간은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때 12월 1일 날 여의도에서 뵀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건영 부부장과 2부를 갖다 책임져 주셨는데 네. 일단 우리 제작진에서 부지런히 한다고 하셨는데도 일단 1부만 이번 일요일 날 오전 8시에 업로드 된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님 순서가 또 올라갈 것 같고 한데 오늘은 또 그날 하신 말씀하고 또 살짝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오늘은 좀 약간 가볍게? 그때는 정해진 질문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쭤보느라고 참 진답했습니다. 대본도 없었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대본을 만들어서요. 제가 내년 그 전망 같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주제를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네. 이거예요. 저희 오늘 경제 이야기 하는 거 맞죠? 네, 경제 얘기 맞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다른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막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그 사람 관계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에 있어서만은 믿음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 금융은 믿음이다. 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단 전문이에요. 네. 일단 전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이렇게 오늘 자료에 주제를 잡아오셨는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거 이제 아차하면 이제 2단 소리 듣는 거예요. 2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네.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2단인데 네. 저는 저거 장수하고 절수가 같아가지고 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거든. 네네. 근데 이제 믿음이라. 네. 저도요 사랑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 제일 좋아하지만 이렇게 파이낸스에서는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좋아하고요. 또 네. 그걸 갖다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려면요.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손절이란 건 없네요. 믿고 끝까지. 믿음이 끊어지면 손절하셔야죠. 이제 그때는. 믿음이 끊어지면 끊어진. 손절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그렇게 가져오신 거고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를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키워드하고 재작년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재작년에는 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그 키워드가 아마 소장님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 달러발 통화가치 재조정이었습니다. 그죠? 2021년 네. 작년.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을 보면 이제 작년에는 통화가치 재조정.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의 가치가 변하는 거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달러가 어쩔 수 없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 강세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환율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하도 이제 급하게 오르고 그런 와중에 조금 올랐다 싶으면은 다들 시장에서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할 때마다 전무님은 나오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소위 말하는 통화 가치에 뭐 새로운 조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간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더 조금 무서운 얘기를 드렸죠. 뭐냐면 21세기 가격혁명이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소설 하나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 유동성이 낳은 쌍둥이가 고물가와 고금리다.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란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 혁명과 같은 그런 높은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오랫동안 높이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저희 그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년, 20년 후에 돌이켜 본다면 아, 그땐 그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올 그런 사례들이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2021년, 2022년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그 키워드 히스토리에 과거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제목 달아놓으셨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과거는 눈물의 씨앗이다. 울음 표시까지 있어요. 유유. 네. 아무 뭐 의미가 없으면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소장님? 네. 전 가늠이 안 되네요. 뭐 일단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이 괜히 생겼겠느냐 내지는 공부할 때도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항상. 그래서 저는 과거 저희가 공부했던 거를 보고 지금도 다시 보고 미래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는 게요. 틀릴 수도 있죠. 저희가 한 게. 그리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뭔가 저희가 분석을 가정을 잘못했거나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이럴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자분들하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같이 이렇게 의논해 보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꼭 과거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꼭 복기를 해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것들도 노트를 다시 봅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여기서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끝났다고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금융생활 전망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친절한 방송을 지향하는 네, 연합뉴스 지향. 경제TV의 인포메스 라이브인데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오늘 자료를 2개를 갖다가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작년 11월 초에 그때 그 유동성, 나현실, 이미래 저 오자인데 나미래가 아니고 이미래인데 나현실과 이미래입니다. 이거 그때 변정규의 탄생을 알렸던 진짜 그 역대급 방송이었는데 요거 지금 자료가 요약본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과거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전무님 이거 다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실 테지만 또 최근 들어오신 분들한테 요거 살짝 한번 가볍게 복습하고 가시죠. 그럴까요? 자료 보고. 자료가 있나요?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올릴까요? 저기다가 저거 예. 저희가 올리면 근데 화면에 아마 안 뜰 거라서. 네.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서막 눈물의 씨앗.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 F4를 누르면 되죠? 예. F4를 눌렀는데 전체 화면을 컨트롤 L을 컨트롤 L. 눌러볼까요? 컨트롤 L. 잠깐만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됐습니다. 네, 됐네요. 네. 네. 이거였죠. 그래서 소설 연준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또 지금 보니까 또 새롭네요. 창피해요. 지금 저 표시는 연준이하고 유동성 씨가 연인 관계다. 예, 엄밀히 말하면은 그 동거 관계, 이제 동거 관계다. 불륜 관계죠. 아하. 예, 그래서 불륜 관계, 혼외 관계죠. 이제 혼외 불륜. 관계로 이제 몰래 이제 나현실 그 고물가와 고금리 쌍둥이를 갖다가 낳은 거죠. 고물가와 고금리는 그러면 연준이와 유동성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입니까? 예, 그런 자식들이죠. 어허. 그래서 그 18번들이요. 이 노래 18번이 유동성과 연준이는 지금 이 순간 나연씨가 고물가는 이제 18번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하. 예. 그래서 이미래와 고금리는 또 이제 내 마음을 갖고 싶다면 이하이 노래죠. 내 아픔도 같이 가져야 돼요. 장서진님께서 명작을 다시 감상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보시면은 이제 작년 11월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남으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좀 약간 그 설익은 그 사과 같은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좀 잘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가 이제 유동성과 동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가 이제 부잣집 출신인데요. 이제 연준이는 파월 의장을 의미를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을 의미를 하고 이제 그 옐런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죠. 옐런은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재무부 장관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임한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장님 이름이 바이돈 사장. 바이돈 사장. 예. 그래서 이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연준이의 파월과 그다음에 바이든 사장과는 굉장히 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성과 이제 동거를 했고 그리고 했지만 이제 이게 관계가 잘 가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연준이 가족들도 알고 이래서 지금 그래서 썸을 끝내자. 예. 네. 이제 썸을 끝내자. 제가 썸을 너무 많이 쓰네요. 책에도 썸 쓰는데. 우리 여기 슈퍼달러 슈퍼리치에도 환율과 썸을 타는데 썸딱이에요. 저기서도 썸이 나오네요. 얼굴 그러니까. 빨개졌습니다. 근데 저기는 썸을 끝내네요. 여기는 썸이 이제 진척이 돼가지고 타야 연애로 되나?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저기서는 썸을 끝나는데 연준이가 결심을 했다. 썸을 끝내기로. 그죠. 그래서 내연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유동성은 연준이가 자기의 에브리띵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그죠. 유동성은 그렇게 떼어놓기 힘듭니다. 사실은 긴축을 하더라도 떼어놓기 굉장히 힘든 것이 유동성이에요.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아유 어떻게 감히 뗄 수가 없죠.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힘들죠. 이렇게. 저기 5번에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5번에 유동성과의 지난 2년은 달콤했지만 느낌 오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 한 유동성으로 막 풀었죠. 한 2년 달콤했네요. 아주 좋았죠. 네. 근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계를 정리한다. 그죠. 예. 이제 유동성이 이제 아픔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7번에 보시면 3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이고. 고물가에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슬슬 기쁨은 가고 슬픔을 채 느끼기 전에 이런 아픔이 오는 거죠. 예. 고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죠. 잠깐만요. 6번에 야 이거 진짜 좀 19금 소설이다. 6번에 연준이하고 유동성에게는 이번 썸 탄 거 말고 학창 시절에 낳은 순결혼 자식 고물가가 있었네요. 네. 근데 학창 시절이에요? 학창 시절입니다. 약간 파국으로 그렇지. 치닫는. 연준이하고 유동성이 뭐 어제 오늘 일이가. 맞아요. 아하. 네네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비하인드로 이렇게 있다가 싹 몰래 나타나는 아하. 예. 그림자 같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하. 요까지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약간 스펙터클하게 조금 올라갑니다. 예. 이제 기구한 운명이 나타나는 이미 거죠. 충분히 스펙타클한 거 아니었나요? 가시죠. 네네. 네, 이제 기관 운명. 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나현실이라고 나와요. 예. 예, 나현실이라고 나오는데 나현실은 이제 그 고물가와 연인 관계입니다. 거울가와. 예. 그리고 나현실은 사실 연준위와 같이 아메리카은행, 연준에서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자기의 혼의 자식과 자기 밑에 부하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 그래요. 그런 거죠. 어. 예. 그렇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네. 자기가 저지른 업보하고 그죠? 네. 자기가 저지른 일하고 그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생아인 고물가와 이제 나연실 자기가 직접 지금 지시하고 있는 일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닿아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현실은 지금 자기는 오더만 받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연인인 이 고물가가 자기의 보스의 자식인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죠.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딱 K 아침 드라마 수준이다. 숲의 은자님께서 K-드라마도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가 이제 불렀잖아요. 유동성이 자기는 혼자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정말 자기 같은 연인을 한꺼번에 배신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려는 연준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악에 바쳤어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유동성이. 네, 유동성이. 그래서 유동성이, 유동성은 자기의 숨겨놓은 자식 이제 너를 보여주겠다. 고물가를. 예. 고물가는 아직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도 본지도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고물가를 인트로듀스 하는 겁니다. 1991년 이후에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예. 그리고 자기의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고물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네. 유동성이 연애를 이제 하고 있지만 또 그 약간의 연인 관계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고배당이란 친구거든요. 고배당이란 논팽이하고 논팽이지 뭐 나름대로 커리어 그죠. 몰라도 오케이. 자기 그 아, 생각에는 고배당 호적이 올랐다. 예, 고배당 호적이 올라 있어서 고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물가구나. 예, 고배당을 이제 아버지로 여기고 자란 거죠. 그렇지만 예. 사실 의붓 아버지라고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친아버지 연준이를 만나러 가자. 예. 유동성의 전화가 온 거죠. 어허. 뭐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갈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올라갔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이 고물가는 끝까지 파워를 인플레이션은 파워를 연준을 괴롭히려고 끝까지 마음을 먹는 거죠. 물고 늘어지겠다. 금방 안 떨어질 거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괴롭힐 거다. 그렇죠? 보통의 그런 대책으로는 너가 나를 함부로 못 버려. 이런 거죠. 그래서 생부를 보기도 전에 우선 마음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사생아가 같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고물가는 쌍둥이였어요. 고금리. 예. 왜냐하면 고물가가 나오면 고금리는 필연적이기 때문인 거죠. 쌍둥이인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죠. 이 또한 유동성과 연준이가 같이 나온 거예요. 파월의 업보예요. 총 쏘듯이 물 쏘듯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쏴댔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타났고요. 유동성과 사이에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같이 나타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준이 나타나. 떤다. 예. 네.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연애는 안 해보셨죠? 예. 저뭐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있어봐. 지금 연준이를 갖다가 지금 제롬 파월에 그걸 하셨는데, 예? 연준이가 그럴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라면은, 야, 그 고물가하고 고금리가 꼭 내 애라는 그거 있어? 나 말고 혹시 저 버냉키하고 옐런하고도 버냉키하고도 그 시기 이거 DNA 한번 친자 확인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개이고 싶은데요. 유동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유동성이 알겠지. 누구신지는 유동성이 알겠지. 그럼요. 유동성이 나타난 기간은 파월이 나타난 기간과 겹치지 않습니까? 네. 예, 서로 썸 탄 기간이에요. 그죠? 네. 그 기간입니다. 뻔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티드 된 심박동수가 쿵쾅쿵쾅. 저도 좀 전에 심박이 뛰었어요. 그래서 뭐 연준이가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예, 둘이 이제 매정하게 걷어차면서 쉽게 안 될 걸. 고물가 고금리 쌍둥이가 저 아버지 찾아가고 연준이 찾아가고 네. 그렇게 그래서 예,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금리가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파월은 이 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자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왔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 고물가가 만들어낸 고금리예요. 예. 고금리를 불러들였죠. 예. 자기 언니를.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왜냐? 긴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더 이상의 양적 완화는 없습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고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긴축이 시작됐죠. 예, 긴축이 네.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연준의 발란시트 대차 대조표가 9조 달러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안타깝게도 정말 좀 약간 삼류 드라마 같긴 하지만 유동성이 이제 강물에 몸을 던져요. 그죠? 네. 강물에 몸을 던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딸들 둘이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언도 나와요. 사랑하는 고물가. 이거 진짜 하나의 거의 사랑하는 고물가 고금리야. 난 네가 연준이를 언젠간 용서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말아라. 아 이게 참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연준 덕분에 연준 때문에 나왔죠. 고물가 그쵸. 고금리. 네. 예. 유언에도 둘은 유동성을 그리한 나머지 연준이를 오랜 기간 동안 용서하지 못했다. 그렇죠. 오랫동안 가시지 않아요. 고금리와 고물가는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용서 즉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5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네. 언젠가는 지나가리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면 주식도 돌아오고요. 강세가 고배당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도 언젠가는 이 경제 사이클에서 작별을 고한다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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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연준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잠깐만요. 고금리의 새로운 연인. 아, 이미래. 네. 이미래는 고금리의 급한 성격과는 달리 몽환적이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한 결정장애자. 네. 그런데 이러한 우유부단한 측면이 오히려 고금리한테 깨달음을 줬는데 친부를 용서하는 것이 친부 과거의 소산인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 이미래는요.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네. 예, 네. 터미네이터의 우리 미래, 그죠? 미래로 나오는 그분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을 살려라. 이 사람이 우리의 미래다. 그거와 같은 모티브입니다. 예, 예. 아, 그래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고배당은 돌아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작별을 고한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리란데 그 사이에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시기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돼서 그 와중에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하네요. 예, 그것을 이제 보려면 아까 우리가 보던 첫 번째 자료를 다시 보면 네.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이걸 끄겠습니다. 네. 예.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야, 이거 무슨 놈이에요? 맞습니다. 어릴 때 네. 심청전 같은 거는 네. 해마다 그 연말에 이렇게 뭐 판소리가 됐건 마당극이 됐건 네, 보면 네. 뻔하게 아는 내용인데도 그렇죠. 신봉사 눈 뜨고 청아 할 때는 맨날 좋았거든. 네. 이거 지금 1년 만에 다시 듣는데 새롭고 재밌네. 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이거 부록으로 여기 넣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부록으로 넣어야 됐던 거 아니냐고 제안을 그러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와이프한테 쫓겨납니다 집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고 싶을 때 따로 저희 자료실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료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지금 2023년 키워드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제 예. 보시면 2023년으로 왔죠 이제. 예. 그래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나타난 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경제 패턴들이나 사이클이나 그럼 현재까지 일어났던 어떠한 경제 변수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내년의 키워드는 신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신용이 무조건 이제 신용 사태가 막 터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닌데 신용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신용에. 결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네. 예.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거는 뭐 채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 금융 상품에서뿐만이 아니라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대체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아주 좋은 물건이 선호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덜 선호하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뭐 부동산만 해도 프라임과 서브 프라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죠. 예. 주식에 있어서도 정말로 굉장히 선호하는 리딩 주식이 있는 반면에 예.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더 좋은 주식이나 더 좋은 부동산이나 더 좋은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국채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채권을 예로 들면 어떤 분들이 돈을 갖고 계시는데 투자를 할 때 나는 금리를 더 많이 받고 싶어. 예.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돼. 그렇죠? 기업들이 난 대기업 채권 안 투자해도 되거든. 그렇지만 나는 금리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많이 지더라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만 내가 리스크를 더 지겠다 하면 그만큼 더 금리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주식도 마찬가지로요. 네. 내가 조금 리스크가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도 수익률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 또한 크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리스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크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이 리스크 다음에 하이 리턴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상하가 굉장히 넓어져요, 폭이. 네.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건 다음에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환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1,400원대라는 환율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예. 환율입니다. 네. 이게 내재적으로 아까 달러발 통화가치 조정이라고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예. 달러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해진 건 맞아요. 1,100원대서부터 시작해서 1,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17, 8%, 20%가량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약 한 150원 정도, 100원에서 150원 정도 올랐으면은 내재적 가치는 충분히 올랐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1,400원대까지 올라간 것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추격 매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또 적지 않은 또 스펙도 있었죠. 투기도. 그럼 있었죠. 네. 그래서 떨어질 때는 한 번에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거 뭐 한 150원 빠질 때는 끝 부분에 150원은 뭐 펀더멘털 이상의 투기적인 요소 네. 탐욕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예. 떨어질 때도 미끄럼틀 같이 이렇게 2주 만에 원. 100원 예, 이상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400원대의 환율은 조금 보긴 힘들 거고요. 그렇다 해서
지금 1,300원대 달러원 환율 1,300원대도 뭐 이렇게 낮은 환율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희가 평균 환율이 1,130원 정도로 봤을 예, 때요. 예. 2000년대 예. 1,200원대만 해도 적정 환율이라고 보긴 하는데 1,300원대만 해도 조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에서 좀 유지되면서 변동성이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거다. 음흠. 그래서 역환율 전쟁은 내년에는 종료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예. 그렇지만 아까 그 소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 우리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앞으로도 몇 년, 수년 동안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영향이 어떤 거는 앞에 제가 요약을 해놔서 그걸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네. 진짜 오늘 말씀 중에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시황 이것저것 읽다가 기억에 남는 두 개가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파업을 갖다가 도모하고 있대요. 아우. 회사 측에서 임금 올려주겠는 게 그거 갖고 뉴요커들 짐작이 가잖아요. 그 물가 오르기에 비해서 올려주겠다는 게 네. 거기다 플러스 유럽 쪽으로는 또 22 직원들이 아우. 20에서 22 직원들이요? 유럽 중앙은행 직원들이 22에서 4.5% 금리 임금 올려줄까 했더니만 지금 인플레가 10%인데 뭔 놈의 4.5% 해가지고 22 직원들이 파업을 갖다가 지금 운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유증은 정말 오래 갈 것인 게 이게 그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파월이 두려워하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예, 하나 딱 갖고 나왔는데 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채 5년물 네, 네. 5년물을 예로 네. 드렸어요. 한 달 반 전에 수익률이 4.45%까지 이렇게 높았습니다. 네, 최근에 3.7%까지 이렇게 예. 떨어졌죠. 예. 한 0.7% 이상 떨어졌죠. 예, 5년물. 2년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금리 역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 예. 역전. 네.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짧은 채권이요. 수익률이 적고 이제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려면 더욱 장기 채권을 투자해야지 원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게 상식적이고. 예. 원래 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도 예. 하루 빌려주고 1년 빌려주면은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야, 나 좀 돈이 필요한데 한 5년이나 10년 빌려줄래? 그럼 빌려줄 사람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요. 긴축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은행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만큼 있는데요. 1년짜리 금리는 얼마예요? 1년 반 금리는 얼마예요? 그리고 3년 저희가 장기로 넣고 싶은데 장기 금리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게 역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3년이면은 장기로 넣으면 너무 좋아요. 은행에서는 저희 많이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글쎄요. 저희는 한 1년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년은 5%나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객님 2년, 3년 가면은 갈수록 낮아져요. 3년 가면은 4%대 초반밖에 못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금리가 역전이 돼 있다는 네. 거예요. 아하. 경기가 긴축이 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1년, 2년, 3년 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면 투자자는 어떠한 투자 패턴을 가져가냐 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 예.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장기 금리일수록 시장 금리가 낮은 거죠. 저렇게. 그래서 저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차가 더욱 확대가 됐고요.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도. 예.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50bp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0.5%포인트 올라갈 예. 것 같죠. 예. 그런데는 이게 왜 떨어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내년 투자 사이클을 잡을 때 이것을 봐달라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는요. 채권과 주식이 모두 하락합니다. 그죠? 금전에 그랬잖아요. 극심한 금융 혼란기가 옵니다. 금년에 그랬잖아요. 그죠?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어요. 채권도 떨어지죠. 주식도 떨어지죠. 현금 갖고 있다가 달러나 살까 안전자산, 금이나 사둘까? 금이 더 싸면 금 사고요. 달러가 사면 달러 사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잔고가 쭉쭉쭉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금리 정체기가 있습니다. 쭉 금리가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정체가 되겠죠. 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 뉴스가 미국의 금리 정점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5%냐, 5.25%. 이 네.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벌써 어느 정도 금리 정점은 왔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 게 문제냐 이거죠 지금은. 네. 예. 등산으로 치면 뭐 한 8분응선, 9분응선까지는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정상이. 예, 예, 이제 예. 정상이 보이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꼭 정상에 가서 사지 않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릎에서 사시죠. 네. 발에서 사십니까? 대부분은. 무릎에서 사도 선수죠. 허리춤에서만 사도 선수인데 보통 이거 그냥 머리에서 안 사기를 기도하면서 매수를 누르는 거죠. 머리가 아니길. 지금 허리 그래서 아래길. 어깨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금리가. 네. 예, 금리가 올라오고 이때는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국에 여기 제가 옆에 써놨지만 4%대의 미국 금리, 국채 금리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매우 매력적이죠. 진짜. 저는 이거 제 입장에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투자 IB라고 하죠, 투자은행에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아시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내년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될 거다. 그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그것들을 원하는 투자자가 또 있어요. 고금리를.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확정 금리를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ELS 생각하시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ELS는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 지수 옵션 하나랑요. 그다음에 채권 하나를 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채권이 4%를 달러 채권 4%를 보장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네.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에서 96의 채권을 사고요. 나머지 그걸로 옵션을 해서 거기서도 한번 대박 나면은 진짜 완전 고객들한테 높은 수익률을 줄수 돌려주면서 그 매니저는 스타가 되고. 네. 또 그러기 소리 위해서는 듣고. 이렇게 높은 확정금리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 금리 4% 그러니까. 채권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미국의 채권 투자자들, 매니저들도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이건 근데 이제 전무님 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디 월가뿐이겠습니까? 영국, 유럽, 일본, 뭐 홍콩, 싱가포르 할 것 없이 저 4% 안팎의 그 미국채 같으면은 저거 지금 담으려는 금융 상품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것을 못 담았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상기에 이걸 담으면은요. 손해가 보잖아요. 이제 시가평가 차원에서는 예. 손해가 나니까 평가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담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투자하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증거로서 여러분들은 눈에 딱 예. 넣으셔야 돼요. 네. 이것은 지금 뭐냐면 투자에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금리 정체기가 온다는 거예요. 금리의 정책이 정체기가 왔다는 거예요. 더 오르기도 그러하지만 올랐다가 정체됐다가 정체됐다가 그죠? 떨어지는 떨어졌어요. 거죠. 예. 그렇지만 금리 정체기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5.25%에서 금리 상단이 정체가 된다면 거기가 정체기예요. 그렇지만 정체기가 오기 전에 투자자들은 미리 투자를 하죠. 그러네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네요. 그죠? 먼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투자의 나침판이 동서남북이 이제는 나침판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시기가 제로였는데 예. 이제는 정상도 보이고요. 북쪽도 보이고 남쪽도 보이고 동쪽도 보이고 이제는 방향타는 이제 조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일단 막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밤은 됐지만도 일단 구름이 거쳐서 북극성은 보이네요. 네, 이제 투자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언제 금리 인하기가 올 것인가, 그죠? 언제 금리 인하기가 올 것인가?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전무님 정확하게 금리 인하기를 하시면 시장에서의 시장에서 아까 국채 수익률 같은 금리가 떨어지는 금리 하락기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금리 인하기라는 것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걸 금리 인하기라고 표시하는 네, 금리 하락기하고 인하기는 다르죠. 다른 표현이죠. 지금도 금리 하락은 되고 되고 있는 있죠. 거죠. 하락기죠. 예, 그건 시장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를 말하는 오케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를 갖다가 내포를 하는 그 시점은 금리 인하기로 벌써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시작은 안 했지만 그렇죠. 금리 인하를 내포한다. 네. 이제 우리 이제 금리 인상은 대충 다 왔고 좀 얼마 가다가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를 들면은요, 내년 뭐 여름 지나서요, 파월 의장이 계속 그 시장은 일거일수족 그 일거수일투죠. 일거수일투족. 죄송합니다. 예.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네네. 사자성어를 잘못 썼네요. 육자성어. 죄송합니다. 네. 파월 의장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할지 계속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앞으로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도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행간을 읽자.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금리 인하기를 벌써 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벌써 이제 채권 투자는 정체기가 올 거고요. 주식이 굉장히 빨리 오를 수 있는 털거리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로요. 왜 그렇게 좀 빨리 올 수도 있냐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이게 가격 혁명과 같은 그런 정도의 지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돈이 다 못 거쳤어요, 아직. 아직 뭐 8.6조 달러 얼마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중에 돈이 많은데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게 일어난다면 주식과 같은 그런 자산들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돼요. 왜냐하면 주식도 그렇고 모든 대체 자산도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거든요. 예.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 어떤 자산이 오를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제가 소장님 말씀드린 거죠. 이게 임금 인상 5번에. 예. 식료품, 원유 등 수입 필수재가 상승하니까 실질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파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도
지금 실질 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다들. 그죠? 예.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음.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임금은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자산들은 어떠한 자산들은 물가 상승만큼 오르는 자산들도 있을 겁니다. 음흠. 네. 그렇죠. 네. 예, 저희 자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프라임 부동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네. 이 연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궁금해요. 많이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증시와 투자를 개선시킬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다. 내년에. 예. 내년에 신용의 프리미엄 가격이 비싸질 거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지만 상반기에는 보다 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변동성 장세가. 예.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네. 이유로 인해서요. 그리고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강원도 사태, 그다음에 외국으로 본다면 트러스 총리가 금방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궁극으로 본다면 전부 다 신용 사태예요. 네. 신용 그렇죠. 이슈들입니다. 믿음을 못 주는 대형 거죠. 제국의 내각이 날아가 버렸죠, 총리하고. 네, 믿음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고요. 돈이 빠져나가니까 파운드화가 그렇게 폭락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강원도 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전체가 인수를 총액 인수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채권 발행해가 그게 시장에 소화가 안 돼. 믿음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제가 그래서 아까 이 제목을 갖다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거는 제가 그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 금융시장에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소망, 꿈을 꿀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 주식이나 자산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 파이낸스, 금융에서 믿음은 거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뭘로 들 수가 있냐면요. 다이아몬드 거래를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뉴욕에 가면은요. 다이아몬드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예. 다이아몬드 거래는 이게 파생 거래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가격을 결정한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볼 수도 없으니 그걸 갖다 다 적어서 우리 같으면 다 적어서 일일이 그것을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서 서로 교환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유태인끼리의 다이아몬드 거래는 히브리어로 우리 서로 형제다. 서로 이렇게 하고 뽀뽀하고 안고요. 그냥 갑니다. 오. 끝이에요. 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와. 딜- 실제입니다. 그래도 우와. 거래에 대한 네. 위약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 거래의 최첨단이죠. 예. 굉장히 구식으로 하지만 정말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거는 믿음 하나에 기반한 거네. 예. 그래서 그 바닥에서 장난치고 뭐 속이고 했다가는 대충 막 말로가 예, 왜 어떻게 2020년 때 당시에 물어봤는데 최근 뭐 수년 동안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답니다. 와. 신기한데요. 야, 그 비하면 코인 시장에는 온갖 잡놈들이 아니 온갖 잡분들이 참 그렇게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무슨 예. 말씀인지 느낌 예. 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투자 반등의 시발점이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등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경기를 보시면 너무 네. 낙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한미 금리 차가 최대 2%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여러 가지 통화들을 가중평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좀 쉽게 이렇게 지수화한 건데요. 이게 뭐 114까지 갔다가 104
레벨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더라도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달러 원 환율은 그만큼 약해지지 않을 소지는 있다는 거죠. 금리 차가 이렇게 큽니다. 과거에 금리 차. 비해서 가장 큰 금리 차예요. 예. 아,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 아까 그 고물가 양이 나왔었는데 이 물가의 낙수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건 어디서 떨어져서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받는 곳이 있을 텐데 떨어지는 곳은 미국이겠죠. 그리고 받는 곳은 한국으로 본다면 네. 이제 미국은 오를 만큼 올라서 한국의 CPI 상승률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에. 이런 두 가지는 유의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제가 3, 4번을 같이 넣어놨어요. 아, 네네네. 중요해서 두 번 보시라. 네. 그래서 대출 금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예. 네, 채권 시장 금리는 아까 국채이기 때문에 네. 믿음을 주는 채권이잖아요. 국채는 네, 가장 네. 믿음을 줄 수 있는 채권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대출 금리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나 개인 대출은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대출도 올라가고 개인에 대한 대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불량, 그다음에 한계 기업은 조금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대기업에서 이런 한계 기업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대인가요? 아니면 예상일까요? 그건 저희들은 모르죠. 이제. 왜냐하면 이 조달금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의 조달금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수익률에 영향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예, 조달금리가 최소한 5% 이상은 가요, 이제는. 근데 5%라면은요, 이게 BEP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네, 그런 것들이 네. 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GDP 하락이 조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상쇄하기 위해서는 내년은 또 하나의 정부 측면에서는 부채라는 이슈가 하나 또 일어날 거예요. 정부. 부채. 우리는 이제 신용, 그 다음에 변동성 시장에서 이런 것을 이제 겪게 되겠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정부 부채의 증가가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로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양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이 부채 어떻게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년에 바로 이거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차지하고 나서 하원을 지금 살짝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상한 문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바마 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등되고 했던 그 이후로는 좀 이슈화 된 적은 없었는데 참 오랜만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 이슈가요. 네. 달러화 약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유의해서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알고 맞닥뜨리는 거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맞닥뜨리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신용 프리미엄의 상승의 의미를 한 번 더 제가 써놨는데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이 신용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국채, 그죠? 국채는 훨씬 강해지고요. 국채는 비싸지고. 유가증권, 일반 회사차라 이런 것들은 더 싸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게 벌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가치주 대 기술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가치주가 조금 기술주보다는 그래도 낫다. 좀 낫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좀 낫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네, 조금 나을 수 있다. 적어도 상반기에는요. 그리고 아래쪽에 마지막 코멘트 하신 게 프라임 대체 자산 대 서브 프라임. 그렇게 좀 족보 있는 걸로 해라. 에? 예, 이거는 사실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죠. 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하고요. 리먼 금융위기하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예. 그건 뭐냐면
모기지라는 신용 사태가 일어나서 리먼 금융 위기는 촉발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런 신용 사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 영업 환경을 이제 마련해주지 못하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일을 하지를 못하니까 돈을 갖다가 줘서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시민들한테. 근데 이제 먹고 살게 해줬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벌써 정부는. 그렇잖아요. 양적 완화를 다 했습니다. 돈을 다 썼어요. 근데 돈을 썼으면은 신용 사태나 이런 것들을 해결이 돼서 돈이 이제 다 써졌어야 되는데 네. 먹고 사는데 벌써 다 써버린 거예요. 아하. 지원을 예. 해주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재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파운드화가 폭락한 것도 영국 정부 돈이 없는데 더 부양을 해준다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잖아요. 믿음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돈을 갖다 함부로 못 쓰는 거죠, 부양책을. 그러면 그 나라가 약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 모기지 사태는 혹시라도 일어날 가능성들이 어떤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모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런 서브프라임 같은 데는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서지님, 우리 참 애독자분이신데, 애청자분이신데, 전무님 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들으셨네요. 결론을 딱 내려주시네. Flight to quality. 네, 그리고 우리 동아님은 살짝 컴플레인을 하셨네. 보니까 그날 뭐라고 하셨는데요? 12월 1일 날 그 불설에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변 전무님 도장 찍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인해 주심. 제가 안 사인해 하면서 도장은 안 찍어 도장 주셨구나. 기대하셨나 보다. 도장 제가 찍어드렸는데 몇 분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몇 분 또 못 찍었구나. 아니, 인주가- 너무 인주가 다 죄송해요. 됐나 보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인주 다 됐을 때는 하하. 해서 한번. 네네네.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네. 건망증이 있나 봐요. 아니 이렇게 다음 찍는 거를- 기회, 네 다음 기회를 한번 저희 기대해 너무 보도록 죄송해요. 하고요. 진짜 네. 진짜 죄송해요. 네, 리버티 에브리웨어님은 변정규 전무님 그때 라이브 콘서트 때 책을 못 사서 오늘 저는 샀습니다. 덕분에 외환 전문 지식 잘 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저희가 2023년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러 이야기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이 책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그냥 하여튼 뭐- 끄덕끄덕. 네. 아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요새 네. 전무님도 약장사가 못돼.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막 이제 끝나는 겁니다. 편안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책이 팔릴까 말까인데 본인이 본인 쓴 책에 대해서 뭐 아니 뭐 이게 인쇄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을 쓴 좀 취지가 있긴 있어요. 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거는 꼭 그 부분은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가 금융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있습니다. 예. 예. 책방에서 뭐 안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가서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예. 뭐 서점에서 서서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허니의 일화라고 있습니다. 허니의 허니 일화. 일화. 네. 허니, 허니, 꿀, 꿀. 하니. 네. 아까 읽은 소설의 속편 같은 건가요? 허니가 네. 중의법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이 정의리라는 공무원이 나와요. 정의리. 정의와 의리로 뭉친 사무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 등장인물 19번째 마지막 등장인물이에요. 네. 저는 뭐 백만불 과장도 있고요. 이런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사실 그 정의리 사무관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아하. 네, 그런 금융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굳이 이제 전무님이 이렇게 막 책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책 진짜 너무 좋고 쉽고 재밌게 잘 읽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몇 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링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자세한 판매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도 그 사이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근데 이거 네. 연준이 나현실 이미래 이거는 1년 만에 다시 들어도 이게 또 재밌는 거 보니까 그게 유행가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고전인 것 같아요.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재밌다는 것은. 재미가 있나요? 네,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네, 고전은 사실은 뭐 주기적으로 읽어봐줘야 되니까 저희 또 고전은? 언젠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읽고 싶으실 다른 때. 소설로 네.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설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